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그 위안화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안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홍콩에서도 좀 살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근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위안화 관련된 거, 홍콩 달러 위안화 뭐 이런 게 다 연관이 많이 있으니까 좀 아는 얘기 말씀드려보면, 위안화는 사실 예인이나 뭐 유로처럼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이제 그런 통화가 있고, 또 우리 뭐 원화가 있으면 위안화는 그거보다도 더 밑에 관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위안화보다는 우리나라 원화가 더 개방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원화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위안화에 관련된 약세 압력이 굉장히 있잖아요. 사실 달러 자체가 워낙 강세이고, 또 예나도 또 일본 이후로 약세가 있고, 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위안화의 약세 압력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약세가 될 것인지,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중국 정부, 중국 중앙은행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특히 중앙은행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위안화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뭐 꼭 이거 하나는 아니겠지만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위안화는 매일매일 그 픽싱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MAR이라고 해가지고 어저께 거래된 거의 전체 평균을 오늘의 기준환율로 써요. 종가가 아니라 어제 하루 종일 거래된 거의 평균을, 그 거래소에서 거래된 거, 그러니까 우리 중개소에서 거래된 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제 평균이 이거였으니까 오늘 여기 기준환율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중간쯤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데, 비슷하게 중국에서도 하는데 그걸로 어저께 환율에 딱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흰색이 그 기준 환율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란색이 CNH, 그러니까 역외에서 거래되는 중국 위안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지금 꽤 나는 거죠. 이게 시간이 며칠 전 차트여가지고 좀 정확하게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차이가 7.3과 7.2 뭐 이렇게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픽싱을 가지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요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조금 더 최근 겁니다. 그 차이가, 그러니까 컨센서스라는 거는 이제 어저께 얼마에 거래가 됐을 것 같아, 그런 컨센서스보다 픽싱을 더 아래쪽으로 하는데, 그 차이가 지금 1.2%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8월 달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강세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너무 약세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원달러 개입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런 걸 픽싱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도 좀 팔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여러분들 CNH하고 CNY란 말도 들어보셨죠? CNH는 이제 역외에서 거래하는 위안화고, CNY는 중국 내에서 거래하는 건, 어쨌든 이 두 시장이 약간 분리돼 있다. 진짜로 시장의 힘을 말하는 시장은 사실 CNH, 외국인까지 들어와 있는 시장인데 CNI로 조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거의 차이를 CNY와 CNH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최근에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뭐였나요? 결국은 코로나 잘 못 막았고, 또 확 풀었는데 제대로 안 풀어졌고, 또 그동안 너무 국민들 너무 괴롭혀가지고 사람들이 소비에 대해서도 많이 눌려있는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이 공급망을 문제 삼아가지고 강하게 중국을 압력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5, 6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부동산 가격, 그거를 또 잡겠다고 5, 6년 전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조금 눌러놓은 거, 그 다음에 한 1, 2년 전에 공동부유를 얘기하면서 빅테크가 잘 나가는 걸 좀 눌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위안화 약세 압력이 있는데, 중국의 정책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소비를 진작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는 사실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그렇게 자유 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축률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업률도 떨어지고, 그 젊은 사람들 일할 데 없고, 젊은 사람들 보고 시골 가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빅테크 가고 싶은데 빅테크는 누르고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뭐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예전부터 많이 쓰던 재정 정책이 있는데, 재정 정책도 요즘 뭐 좀 쓰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거가 있어요. 금융정책, 금리를 낮추는 거, 환율을 조정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향은 경기를 진작하려면 금리도 낮춰야 되고 환율도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긴 한데 한번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중국의 이자율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는 보지만 지금 2년짜리 금리가 달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마이너스 3%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히려 위에 있었거든요. 0이 여기 있으니까 달러 이자율보다 중국 위안화 이자율이 높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마이너스 3%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금리를 더 내리면은 위안화가 더 약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가 더 약세가 되는 게 싫어 그러면 이쪽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LPR 할 때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내린 것도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비슷하게 이런 거를 좀 걱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융정책 중에 이자율에 관련돼서는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없고 이제 환율인데 남은 거는 환율은 사실 중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약세를 시키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아요. 일본이 10년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긴 한데 중국은 아무래도 아직도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독재, 뭐 어쨌든 간에 좀 관리되어 있는 경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득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위안화가 갑자기 약세가 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많은 경우에 위기가 왔을 때도 위안화를 약세시키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정책들, 소비 진작이라든가 재정 정책에도 문제가 있고 또 금융 정책에 금리 쪽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에는 환율을 한번 보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지금은 좀 맞고 있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는 정도는 용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위안화는 굉장한 약세 압력을 받고 있고 중국 정부는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